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시니어 여러분을 위한 유익한 건강 정보와 생활의 팁을 전해드리고 또 아름다운 음악과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지나고 또 흘러서 이만큼 와버린 우리 수많은 일들은 일어났고 그대와 나 같은 시간 안에 살았네.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대의 사랑은 날 떠난 적 없었네. 누구도 누구도 우리의 사랑을 멈출 수 없네. 난 지금 여기 머물러 떠나지 않고 그대의 곁에 언제나 변함없이 지키고 있으리라. 단 한 번도 우리의 사랑은 날 떠난 적 없었네. 누구도 우리의 사랑을 멈출 수 없네. 난 지금 여기 머물러 떠나지 않고 그대의 곁에 언제나 변함없이 지키고 있으리라. 지금 들으신 곡은 남성 중창단 아르모니아 싱어즈의 티아모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보셨나요? 오늘은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통해 유언장의 중요성을 생각해보고 헬렌나 상속 전문 변호사님을 통해 법적인 효력 있는 유언장 작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스타브는 가진 것은 없지만 당시 최고의 호텔인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전설적인 콘시어지로 손님들에게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구스타브는 연로한 여성 손님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고 그중 한 명이 바로 마담 D였습니다. 마담 D는 호텔의 오랜 손님이자 구스타브의 친구였으며 그에게 깊은 신뢰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담 D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고 장례식에서 마담 D의 유언장이 공개되는데 그녀의 유언은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명화, 소년과 사과를 구스타브에게 남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산 상속은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담 D의 가족들은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스타브가 명화를 상속받는 것을 반대하며 그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구스타브가 마담 D의 죽음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그를 살인 혐의로 몰아세우게 됩니다. 구스타브는 억울하게 경찰에 체포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마담 D가 본인이 피살될 경우를 대비해 숨겨놓은 기밀 유언장을 찾아내게 되고 이 기밀 유언장에 명시된 대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외에도 공장과 저택 등 마담 D의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유언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유언장 다 작성하셨나요? 지금부터 헬렌나 상속 전문 변호사님이 알려주는 법적인 효력 있는 유언장 작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 수 없는 경우 유언장을 작성해 놓으면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법원을 통해 집행을 해야 효력을 발생합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상속 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유언장입니다. 특히 몇 년 전에 경험했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재현된다면 변호사 사무실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때는 유언장이 도움이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는 18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유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캘리포니아에서는 유언장을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본인의 친필로 된 유언장이 아니어도 되지만 반드시 문서 형태로 남겨야만 하며 꼭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여러 개의 유언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언장을 쓴 날짜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유언장을 공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2명의 증인을 반드시 세워야만 합니다. 2명의 증인은 가능한 내 재산을 상속받지 않는 제3자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을 꼭 영어로 쓰라는 조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글 유언장을 영어로 번역할 경우 오류가 생길 우려가 있어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작성된 유언장이라도 한국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작성된 유언장이라면 미국 법원에서도 그 효력을 인정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간단한 유언장 양식을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위급한 경우 간단한 유언장이라도 작성해 놓으면 상속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법정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 처한 경우는 미리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문서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서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 날짜가 기록돼야 한다는 점 등의 조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유언장은 법원에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이 18만 4,500달러가 넘지 않으면 굳이 법원을 통하지 않고도 관련 금융기관에 직접 재산 분배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유언장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산이 18만 4,500달러가 넘으면 법원을 통해 정식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유언장이나 리빙 트러스트 없이, 즉 상속 계획을 만들지 않고 세상을 떠날 경우를 일컬어 인테스테이트 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법이 정한 상속 우선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명심할 것은 고인의 명의로만 된 재산만이 이에 해당됩니다. 만일 리빙 트러스트를 미리 만들어 그 안에 포함시킨 재산이거나 생명보험, 개인은퇴계좌, IRS, 퇴직연금, 401k, 공동명의, 부부 조인트 테넌시로 된 부동산 등은 수혜자가 이미 지정돼 있기 때문에 법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인테스테이트는 가족 구성원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고인이 미혼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 고인의 부모에게 모든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부모가 없다면 형제 자매가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만일 고인이 결혼한 상태이고 공동 명의가 아닌 개인 재산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고인의 자녀가 없는 경우는 사망 당시 배우자가 50%, 부모가 남은 50%를 상속받습니다. 하지만 기혼자의 공동재산은 배우자가 모두 상속받습니다. 기혼이지만 자녀도 부모도 없다면 배우자가 50%, 형제자매가 나머지 50%를 받습니다. 자녀가 한 명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50%씩 재산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배우자가 3분의 1, 자녀가 3분의 1을 상속받습니다. 직계가족이 없을 경우는 조부모, 사촌, 삼촌, 이모, 조카까지 재산이 분배될 수도 있습니다. 친인척마저 없다면 재산은 주정부로 귀속됩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입양 자녀에게도 친자녀와 동등한 상속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녀 사망 경우엔 손주가 사망한 자녀의 상속 권리를 물려받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 소망중창단의 보리밭이라는 곡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의 5분 메시지 설교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9절이고 제목은 꽃보다 충성입니다. 일반적으로 꽃이란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몇 년 전 한국에서 방영되었던 예능 프로그램 중에 꽃보다 할배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5명의 나이 많은 배우들이 모두 70, 80을 넘긴 할배들입니다. 이분들이 배낭을 메고 유럽 도시를 다니는 여행을 그렇게 다루었습니다. 인기가 너무 좋아서 4번째 시즌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에 호응을 했을까요? 그들이 나이는 많았지만 젊은이 못지않은 낭만과 깊은 인간미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영이 꼭 예쁘고 젊음만 꽃이 아니죠. 마음의 낭만과 사랑을 담고 살면 누구나 꽃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겉모양만 가지고 인생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내면에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외형은 낡고 초라해 보여도 내면에 진실을 담고 산다면, 능력은 좀 부족해도 그 중심에 신실함과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 인생에 남길 열매는 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빛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우리 미국의 강철왕이죠. 그분의 전기를 읽어보게 되면 내면의 신실함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좋은 예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 카네기는 미국 철강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19세기 최고의 갑부 중에 하나였죠.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의 90%를 사회복지를 위해 내놓았던 박애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은퇴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저 거대한 철강 회사와 막강한 사업체를 맡길 것인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틀림없이 최고 수준의 학벌과 천재적 경영 능력을 가진 자에게 맡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으로 그가 추천한 인물은 찰스 슈왑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찰스 마이클 슈왑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투자 전문 회사를 설립한 찰스 슈왑과 다른 인물이죠. 가끔 예화집에서 이 사람을 중학교도 안 나온 사람으로 소개를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찰스 슈왑은 펜실베니아에 있는 세인트 프란시스 유니버시티를 졸업을 하고 카네기가 운영하는 철강 회사의 엔지니어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용직 직원으로서 거의 청소부 수준의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카네기 눈에 띄게 되고 나중에 그의 비서가 되고 나중에는 공장의 총감독 위치까지 올라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그 거대한 국제적인 철강 회사의 후계자로 세운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기대를 벗어난 파격적인 결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카네기가 천류대학 출신의 인재들을 두고 청소부 출신의 슈왑을 자신의 후계자로 세운 것일까요? 카네기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청소부였을 때 내가 유일하게 이름을 알고 있는 청소부였다. 정원을 청소하라고 하면 항상 그 주변까지 자발적으로 즐겁게 웃으며 청소를 했다. 비서를 할 때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공부하며 기록했으며 업무 시간이 끝났어도 내가 퇴근하기 전까지는 주인처럼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런 사람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에게 물려주겠는가? 좋은 대학을 나온 유능한 사람은 매년 수만 명씩 나오지만 이런 신실함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법이다. 참 놀라운 인사이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꽃처럼 화려한 레주메를 본 것이 아니라 내면의 신실함을 보고 후계자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선택된 찰스 슈왑은 35살의 젊은 나이에 카네기 회사의 사장이 되었고 나중에 베들레헴 철강이라고 하는 큰 회사를 세우게 되죠. 철근을 사용해서 건물을 세우는데 또 우리 조선업을 하는데 큰 공헌을 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건축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H빔이라는 게 있죠. 이게 찰스 슈왑이 처음으로 고안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을 나오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신실함을 가지고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꽃처럼 화려한 겉모양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기보다 그 내면 속에 신실함이 있는가, 책임감이 있는가, 이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의 자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겉모양이나 외적인 레주메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내면에 신실한 충성심이 있는가, 이것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평가자는 주님이십니다. 소망의 시간은 아시안 어멘 리더십 인 필란트로피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 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 한인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창단은 조가 프로젝트를 통해 장례식과 추모 예배에서 고인이 평소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와 노래를 부르며 고인의 마지막 천국 가는 길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우는 조가 프로젝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 전화 562-977-4580 또는 이메일 소망@소맹서사이어티.org로 하시면 됩니다. 공연 소식입니다. 다음 달 6월 15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은혜 한인교회 비전센터 본당에서 한인 기독합창단 40주년 기념 연주회가 있습니다. 한인 기독합창단, 한인 기독 오케스트라, 그리고 소망중창단이 멘델스존의 엘리야를 공연한다고 합니다. 지휘는 제갈소망 씨가, 반주는 김송미 씨가 맡았습니다. 입장료는 30불입니다. 관련 문의는 소망소사이어티 전화 562-977-4580 또는 김은영 한인기독합창단 단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한인 시신기증자들을 위한 메모리얼 서비스가 소망소사이어티의 주최로 오는 11월 2일 오전 11시 한기홍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은혜 한인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유분자 이사장은 모든 사람들이 참석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면을 감안해 2022년부터 24년까지 시신기증이 이뤄진 분들의 유족들과 시신기증자 일부가 초청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모식에는 UCI 의과대학 관계자들은 물론 시신을 기증받아 공부한 학생들이 참석해 기증자들의 헌신에 감사하며 어떤 도움을 받게 되는지 설명할 예정입니다. 해당 때시는 기증자분들은 소망 소사이어티에 연락하셔서 참여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977-4580으로 하시면 됩니다. 소망 소사이어티 소망 유언서는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전 의료 지시서와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장례식에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말, 나의 사망 소식을 꼭 알리고 싶은 사람, 가장 좋아하는 문구, 가장 좋아하는 노래, 남기고 싶은 말들을 남길 수 있는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을 마무리하며 나의 장례식에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말, 나의 사망 소식을 꼭 알리고 싶은 사람, 가장 좋아하는 문구, 가장 좋아하는 노래, 남기고 싶은 말들은 무엇입니까? 이순신 장군은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고 독일 출신 미국인 간호사로 1912년 조선에 와서 22년을 조선에서 살며 가난하고 병든 이웃 나병 환자들을 죽기까지 섬겼던 서서평, 본명 엘리제 셰핑 선교사는 1934년 죽음을 앞두고 세시경에 천사들이 올 겁니다. 찬송을 불러주세요라고 요청하고
먼저 가니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모범적인 유언장, 아름다운 마무리를 생각하면 유일한 박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유한양행 창업자인 유일한 박사는 가장 모범적인 기업인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애쓴 독립운동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애쓴 유일한 박사는 그 마지막도 아름다웠습니다. 공개된 유일한 박사의 유언장에는 그가 소유했던 유한양행 주식 전부를 재단법인 한국사회 및 교육신탁기금에 기증하며 사회에 전부 환원하고 장남에게는 대학까지 졸업했으니 자립해서 살아가라는 유언을 남기고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딸인 유젤라 씨에게는 그의 묘소가 있는 유한중고견의 5,000평의 땅을 상속하며 이 땅을 유한동산으로 꾸미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해달라고 부탁했고 손녀 유일링 씨에게는 대학 졸업할 수 있을 만큼의 학자금을 남겼을 뿐입니다. 세상에 유명한 유언이 있듯이 각 개인에게도 잊지 못하는 유언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조용히 살며 고요한 시골 마을에서 작은 정원을 가꾸고 늘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며 키워주신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받은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손자, 손녀에게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이 편지를 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다름 아닌 사랑과 기억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보낸 시간들은 내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정원에서 함께한 그날들, 웃음소리 가득한 식탁에서의 대화들, 그 모든 순간들이 나를 행복하게 했다. 내가 떠난 후에는 내가 가꾸던 이 정원을 잘 돌봐주길 바란다. 꽃들은 너희와 내가 함께한 시간들을 기억하게 할 것이고 그 향기는 너희가 내 곁에 있었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할 것이다. 정원 한켠에는 내가 특별히 좋아하던 장미꽃이 있다. 그 장미를 볼 때마다 내 사랑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또한 내 작은 보석함 안에 있는 낡은 일기장들을 보아주었으면 한다. 그 일기장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보낸 날들의 소중한 기억들이 담겨 있다. 때로는 슬픈 날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을 이루는 소중한 부분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가길 바란다. 가족이란 언제나 곁에 있어주는 가장 큰 힘이 되어준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행복한 삶을 이어가기를 바란다. 너희를 항상 사랑하는 할머니가. 할머니의 편지는 손자와 손녀를 위한 것이었고 그녀의 마음을 담은 유언장이었습니다. 이처럼 유언은 단순한 재산 분배를 넘어서 사랑과 기억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이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그 메시지는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도 소망의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